여름에 좋은 냄새 나려고 향수 뿌렸는데요. 오후만 되면 오히려 냄새가 더 이상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. 아침에는 분명 샤워도 했어요. 향수도 뿌렸습니다. 그런데 오후쯤 되면 티셔츠에서 약간 퀴퀴한 냄새가 올라옵니다. 그러면 또 향수를 뿌려요. 향이 벌써 다 날아갔나? 한 번 더 뿌립니다. 근데요, 이렇게 하면 좋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향이 더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. 여름 향수 검색해보면 또 복잡합니다. 시트러스가 좋다. 몇 번 뿌려라. 보다 보면 또 생각해야 합니다. 뭐가 이렇게 복잡해? 그래서 어쩌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름에는 향수를 바꾸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. 몸에서 나는 기본 냄새부터 줄이세요. 그리고 향수는 적게 쓰시면 됩니다. 사실 이게 거의 끝입니다. 왜 그런지 지금부터 딱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기억하실 건 3가지입니다. 첫 번째, 향수로 냄새를 덮지 마세요. 두 번째, 향수는 본인이 안 난다고 느껴질 때 더 뿌리는 게 아닙니다. 세 번째, 여름에는 향수보다 상황에 맞춰 양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. 이 3가지입니다. 그리고 이 중에서 딱 하나만 먼저 하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. 향수 사기 전에 채취부터 관리하세요. 향수부터 좋은 걸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. 저는 오히려 향수는 제일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루 종일 입었던 티셔츠를 저녁에 벗어서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. 특히 목 주변입니다. 아침에는 분명 샤워했는데 약간 기름지고 퀴퀴한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. 이걸 그냥 땀 냄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. 몸 냄새는 땀 하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.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. 여름에는 옷이 피부에 오래 붙어 있으니까 냄새가 더 쉽게 남을 수 있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 향수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? 저도 예전에는 냄새가 나는 것 같으면 향수를 한 번 더 뿌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. 근데 향수는 원래 냄새를 없애는 제품이 아니잖아요. 냄새 위에 향이 하나 더 올라가는 겁니다. 쉽게 생각해 보세요. 청소 안 한 방에 방향제를 세게 뿌린 겁니다. 처음에는 방향제 향이 확 납니다. 괜찮아진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지나면 원래 냄새가 다시 올라옵니다. 그때부터 둘이 같이 납니다. 몸도 비슷합니다. 그래서 여름에 좋은 냄새를 만들고 싶으면 향수를 더 뿌릴 게 아니라 원래 냄새부터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런 분들 계시죠? 저는 매일 씻는데요.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몸 말고 옷이나 침구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 베개 커버를 생각해 보세요. 여름에는 자는 동안 땀이 나니까 깨끗하게 샤워하고 누워도 베개 쪽에 냄새가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몸만 매일 씻는다고 완전히 해결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채취가 신경 쓰인다고 비싼 향수부터 살 필요 없습니다. 샤워할 때 냄새가 잘 남는 부위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씻어주시고요. 매일 편하게 쓸 수 있는 바디워시 하나 쓰시면 됩니다. 채취가 특히 신경 쓰인다면 채취 관리용 제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도 복잡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. 비싼 거 여러 개 살 필요 없습니다. 매일 손이 가는 제품 하나면 됩니다. 이게 중요합니다.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귀찮아서 안 쓰면 끝이거든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. 향수로 냄새를 덮지 마세요. 기본 냄새부터 정리하세요.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.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도 있죠.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밖에 나와서 오후가 되니까 목 주변에서 땀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근데 회사에서 다시 샤워할 수는 없잖아요.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향수부터 한 번 더 뿌립니다. 저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. 물티슈 하나 꺼내서 귀 뒤하고 목만 한번 닦겠습니다. 딱 이것부터 하세요. 세게 문지를 필요도 없습니다. 가볍게 한번 닦고 조금 말리면 됩니다. 가능하면 향이 강한 물티슈보다는 무향이나 자극이 적은 제품이 편합니다. 그리고 정말 향이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아주 조금만 보충하세요. 순서는 간단합니다. 먼저 닦고 그 다음 향수입니다. 향수로 덮는 게 아니라 원래 올라온 냄새를 한번 정리하고 그 위에 향을 얻는 겁니다. 밖에서는 이 방법이 제일 현실적입니다. 샤워는 못하고 향수만 계속 덧뿌리기는 싫고 그럴 때는 귀 뒤하고 목만 닦으세요.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자, 두 번째입니다. 향수를 처음 뿌리면 향이 잘 납니다. 그런데 조금 지나면 갑자기 안 나는 것 같죠? 그래서 한 번 더 뿌립니다. 회사 도착해서 또 안 나는 것 같으면 다시 뿌려요.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. 향수가 다 날아간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내 코가 그 향에 익숙해진 걸 수도 있습니다. 본인은 별로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한테는 충분히 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. 이걸 제일 쉽게 느끼는 게 엘리베이터입니다. 향수 많이 뿌린 사람이 타고 내린 뒤에도 향이 남아있을 때 있죠. 그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향이 많이 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. 특히 여름에는 이게 더 부담스럽습니다. 날씨부터 덥고 습한데 향까지 강하면 훨씬 무겁게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
어쩌라고 처음부터 적게 뿌리세요. 이게 답입니다. 처음 쓰는 향수라면 일단 적게 사용하세요. 약하면 다음번에 조금 늘리면 됩니다. 근데 많이 뿌린 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.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어요. 그러니까 부족하게 시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. 그리고 손목에 뿌린 다음 막 비비는 분들도 있는데요.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뿌리고 놔두세요. 끝입니다.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. 향수는 꼭 목에만 뿌려야 하는 게 아닙니다. 향이 강한 제품을 목 주변에 여러 번 뿌리면 내 코하고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. 상대방한테는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. 예를 들어 소개팅을 생각해 보세요. 마주 앉아 있는데 목에서 향이 계속 강하게 올라오면 상대방은 그 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향이 센 제품이면 얼굴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. 중요한 건 어디가 정답이냐가 아닙니다. 향이 세면 더 적게,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밖에서 향이 정말 많이 약해졌다면 작은 공병도 괜찮습니다. 5ml 정도면 큰 향수병을 매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편하죠. 다만 공병이 있다고 계속 덧뿌리라는 뜻은 아닙니다.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오전 향이 거의 없어졌다. 그럴 때 소량 보충하는 정도면 됩니다.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서 땀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으면 먼저 물티슈로 한번 닦으세요. 그 다음 필요할 때만 소량 보충하는 겁니다. 공병은 향수를 더 많이 뿌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. 큰 병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쓰는 겁니다. 이게 제일 귀찮지 않은 방법입니다. 자, 세 번째입니다. 향수 매장에서 맡았을 때는 진짜 좋았습니다. 근데 막상 여름에 내가 뿌리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지? 이런 경우 있습니다. 그게 꼭 향수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. 상황이 안 맞았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묵직하고 달콤한 향이 있다고 해볼게요. 추운 날에는 따뜻하고 분위기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걸 한여름 오후에 뿌리고 사람이 많은 지하철을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. 같은 향수인데 갑자기 답답합니다. 향수가 바뀐 게 아닙니다. 환경이 바뀐 겁니다. 그래서 여름에는 무조건 어떤 향수가 좋다보다 양을 조금 가볍게 가져가는 게 실패가 적습니다. 특히 좁은 공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. 내가 좋아하는 향이라고 해서 옆 사람도 하루 종일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. 향수는 음악하고 다릅니다. 음악은 이어폰 끼면 나만 들을 수 있는데 향은 주변 사람도 같이 맡습니다. 그래서 공용 공간에서는 취향보다 양 조절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타이밍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약속 있다고 현관에서 목에 몇 번씩 뿌리고 바로 나갈 필요 없습니다. 샤워하고 옷 입은 다음 준비하면서 소량 사용하면 됩니다. 나갈 준비하는 사이에 향도 조금 자연스러워집니다. 굳이 몇 분 전에 뿌려야 되는지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. 뭐가 이렇게 복잡해. 그냥 준비할 때 조금 뿌리세요. 끝입니다. 그리고 향이 너무 빨리 없어지는 것 같다면 무조건 횟수부터 늘리지 마세요. 피부가 많이 건조한 분이라면 무향 보습제를 얇게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향이 강한 로션을 바르고 향수를 또 쓰면 향이 섞여서 원래 생각했던 향하고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향수를 위해 뭔가 하나 더 산다면 향수를 또 사는 것보다 기본 보습제를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. 향이 거의 없는 제품이면 충분합니다. 자, 오늘 내용 복잡하게 기억하지 마세요. 결국 여름에 향수 잘 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. 향수로 몸 냄새를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. 집에서는 기본 냄새를 먼저 관리하시고요. 밖에서 냄새가 신경 쓰이면 귀 뒤하고 목만 한번 닦으세요. 그리고 그 위에 향수는 조금만 쓰시면 됩니다. 향수가 안 나는 것 같다고 계속 덧뿌리지 마세요. 더운 날에는 평소보다 가볍게 쓰시면 됩니다. 사실 향수도 여러 개 필요 없습니다. 기본 관리할 제품 하나 있고 내가 좋아하는 향수 하나 있으면 충분합니다. 좋은 냄새 난다고 멀리서부터 향수가 확 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. 가까이 갔을 때 좋은 냄새 나는데? 이 정도면 됩니다. 그래서 결국 오늘부터 할 건 뭐냐? 향수 더 뿌리기 전에 먼저 닦으세요. 집에서는 씻고 밖에서는 귀 뒤하고 목만 닦으세요. 그 다음 향수 조금.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향수로 덮지 말고 먼저 냄새를 정리한다.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. 이 끝입니다. 그리고 이게 제일 귀찮지 않은 방법입니다.